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6장 대표적인 뷰 두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텍스트 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각각의 텍스트 뷰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뷰이고요. 최상위 뷰인 그 뷰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상속받는 클래스이기도 해요. 그 텍스트 뷰의 속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의 속성 중에는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텍스트 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텍스트 뷰는 화면에 문자를 출력하는 기능이므로 그 텍스트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텍스트 속성입니다.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문자열을 텍스트 속성 값으로 설정하면 그 내용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전 강좌나 기타 레이아웃 강좌에서, 그러니까 뷰그룹 강좌에서 많이 사용을 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예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칼라 속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텍스트의 색상, 글 색상을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글 색상을 설정하는 기능이 조금 설정 값이 좀 특이한데요. 이 설정 값은 RGB 조합으로 이제 값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RGB라는 거는 빛의 삼원색인데요. 빨간색을 R, 초록색을 그린, G, 그다음 파란색을 의미하는 B. 이 세 색상의 조합으로 모든 색상들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RGB라는 그 값을 통해서 글의 색상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잠시 밑을 보시면 RGB라고 제가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값은 무조건 샵으로 시작하고요. RGB라고 해서 이 값들을 각각 넣게 되는데요. 빨간색은 16진수로 0부터 F까지, 그 다음 초록색은 0부터 F까지, 파란색을 0부터 F까지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을 이제 많이 주게 되면 빨간색이 짙어지고요. 그린색을 많이 주면 그린색이 짙어지겠죠. 블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짙어지는 색깔과 섞인 색깔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글의 색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컬러를 지정할 때 이렇게 삼원색으로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그림판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림판도 이런 RGB로 이루어져 있어요. 색 편집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파란색을 한번 선택해보면 여기 RGB라고 글자 색상도 RGB라고 선택할 수도, 물론 그 색상채도 명도로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RGB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R이 0이고 그린이 0이고 블루가 2호인 이 색상이 바로 파란색이 되네요. 다른 색상들도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그 색상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색상이 직접 색상을 보면서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림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블루를 볼게요. 블루를 보시면 파란색 RGB만 255죠. 255라고 입력할 수는 없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글자 색상을 입력할 때 전부 다 16진수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호를 16진수로 변환하기가 힘드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물론 2호는 FF인데요. 16진수로. 이를 위해서 굳이 16진수 변환기 프로그램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윈도우 7 사용자라고 하신다면 계산기를 여시고 여기서 프로그래머용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16진수 말고 10진수가 255였죠. 255였죠. 그 다음에 255를 입력하고 16진수로 선택을 하면 바로 바뀌어요. 그럼 FF죠. 이 FF 값을 이렇게 RGB 선택하시는데 여기 샵하고 끝에다가 B에다가 FF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텍스트 컬러를 설정하는 방법이 총 4가지예요. 그 중에 제가 FF라고 적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0000FF라고 적어주시면 아까 이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숫자가 RGB에서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 16진수의
16자리밖에 선택을 그러니까 0부터 15까지밖에 설정을 못하죠. 그만큼 이건 조합될 수 있는 색상이 적다라는 거예요. 0부터 F까지. 초록색을 0부터 F까지, 0부터 F까지. 세 가지 색상을 아무리 조합해봤자 많은 색상을 내진 못해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뭐 특정 색상을 설정할 때는 빠르게 설정할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RGB면 F00, 뭐 빨간색을 선택하고 싶다면 F00,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정할 때는 좋은데, 어쨌든 이 색상은 많은 거를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설정을 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RGB라고 이 색상을 표현하고 한 자리로 이제 16기능수 한 자리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A가 붙었죠. 이건 투명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높을수록 투명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00부터 FF까지니까 255, 255, 255, 255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그 색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포맷으로 앞에 AA가 있어요. 투명도도 좀 더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RGB, 그러니까 대부분의 글 색상이나 배경 색상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잠깐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텍스트 사이즈인데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텍스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써서 글자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뭐 너무 간단한 기능이라서 설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속성은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요. 텍스트 스타일 속성에는 두 가지 값이 존재해요. 볼드와 이탈릭. 여기 지금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글자색이 좀 두껍죠. 글자를 두껍게 표시한다는 글자 자체가 두껍죠. 이게 바로 볼드체고요. 이탈릭이라는 거는 글자를 좀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쓰고 싶다면 볼드 이렇게 기호를 쓰시고 이탈릭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타입페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텍스트의 글자체를 설정하는 속성이라고 했는데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산스와 세리프, 그 다음에 모노스페이스. 어떤 건지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먼저 산스는 보시면 그 글자 끝에 이게 어떤 그 장식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글자 굵기가 거의 같죠. 그렇지만 세리프는 끝에 이렇게 좀 장식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장식, 우리나라 글자로 따지면 궁토체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끝에 이렇게 좀 장식이 들어가는. 그걸 보고 세리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노스페이스는 그 고정폭이냐, 고정폭이 아니냐, 가변폭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민이라고 적었을 때, 그 글자를 민이라고 적었을 때, 난 모노는 글자 폭이 일정하지가 않죠. 아이의 여백이,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가 되게 가느니까 이렇게 좀 붙여졌죠. 아이만의 공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M이나 N이나 공간은 좀 틀리죠. 좀 넓고. 그래서 이게 가변폭이라는 거예요. 그 글자가 크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글을 치면, 밑에 글과 위에 글이 텍스트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진 않아요. 그냥 그 말이 뭐냐면 여기 글자의 뭐 글을 이렇게 쳤다고 했을 때 여기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가 정확하게 너비가 일정해서 정확하게 반듯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폭은. 고정폭은 바로 이거예요. 민이라고 쳤을 때 아이도 이렇게 좀 넓어가지고 세 글자 폭이 똑같이 동일하게 표현되는 게 바로 고정폭이에요. 이 고정폭은 사실은 이게 프로그래머 코드 개발하시는 분한테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개발하시다 보면 이제 위아래 소스를 정렬할 때나 이렇게 보기 좋게 가독성이 좀 뛰어나게 만들 때는 고정폭이 좋아요. 그래서 2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2장에서 보시면 개발자는 대부분 그 모노체를 데자뷰 모노체를 산스 모노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타입
페이스는 어떤 이런 그 내용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직접 적어봤어요. 앞서 배운 그 모든 속성들을 XML 레이아웃에 저희가 적용시켜 본 거죠. 지금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아직 안 배웠어요. 그 다음 버튼 뷰를 제가 나열을 시켰는데요. 보시면 그 결과가 이러한데요. 우선 텍스트 뷰를 볼게요. 텍스트의 내용, 제가 이 속성을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이 속성에다가 텍스트 뷰에 출력할 내용을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그 내용이 바로 텍스트 뷰에 표시가 돼요. 헬로 텍스트 뷰에서 그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글자의 색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간단하게 샵 F00라고 했는데 RGB라고 했을 때 R이 레드죠. R이라는 색상을 F로 줬으니까 모두 다 준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줬으니까 빨간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색이 빨갛게 됐고, 그 다음 텍스트 사이즈를 20dp라고 했어요. 아직 20dp라는 이 단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20 정도의 크기라고만 이 정도 크기가 20 정도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차후 리소스장에서 이 dp가 뭔지, 뭐 sp라는 것도 있습니다. sp가 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에는 노말이라고 했어요. 노말이라면 텍스트 스타일이 노말이라면 이탈릭도 아닌 볼드체도 아닌 그냥 노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효과도 주지 않은. 자, 그 다음에 타입페이스를 산스라고 했어요. 산스는 꾸밈이 없다고 했죠. 꾸밈이 없고 꾸밈이 없는 글자체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에디트 텍스트 버튼을 왜 설명을 제가 자꾸 밑에 추가를 했냐면요. 뷰를 상속받은 게 텍스트 뷰고요. 텍스트 뷰를 상속받은 게 버튼과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즉 버튼과 에디트 텍스트는 전부 다 그 텍스트 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텍스트 뷰의 그 속성이지만 그 하위에 상속받은 버튼이나 에디트 텍스트도 그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보여드리고자 그냥 적은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에디트 텍스트에도 텍스트, 헬로 에디트 텍스트라고 적어서 그 내용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0F0, 샵 0F0, RG, G죠. 그린이니까 그린 색깔만 줬으니까 그린 색상으로 텍스트 색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텍스트 사이즈를 30dp라고 줬어요. 20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좀 더 큰 글자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 텍스트 스타일이 이탈릭. 이탈릭은 좀 누운 듯한 글자체를 말합니다. 글자가 좀 누워있죠. 그 다음에 타입페이스를 세리프라고 했어요. 세리프는 좀 꾸밈이 있는 글자라고 했어요. 조금 꾸밈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버튼을 볼 건데요. 버튼도 텍스트 뷰를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버튼 위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설정한 대로 들어갑니다. 40dp 크게 됐고, 텍스트 컬러는 RGB, 그러니까 블루가 되는 거죠. 블루 색상을 모두 줬기 때문에 파란색이 나오는 거고, 볼드체 두꺼워졌고요. 모노스페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글자 간격이 일정한 고정폭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 텍스트 뷰의 기본적인 설정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추가적인 속성들이 많은데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속성은 싱글 라인이라는 속성인데요. 직접 보고 확인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그 XML 그 샘플을 만들어 놨고요. 그 결과가 이러합니다.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 뷰 그룹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 뷰로 텍스트 뷰 두 가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죠. 버티컬이니까. 자, 텍스트 뷰의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너비가 이러하고 이제 글자 색상을 배경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영역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텍스트 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FF0 이 노란색에 해당하거든요. 자, 근데 백그라운드는 그 최상위 뷰의 속성이라고 한 거 기억하시고요. 자, 텍스트의 내용을 좀 길게 적었어요. 그래서 두 줄이 되겠어요.
텍스트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dp라고 너비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와서 다음 내용을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텍스트 뷰 자체의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속성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싱글 라인 true라고 주면 글이 내려 쓰지 않고 한 줄로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대신 한 글을 다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에 점점점 해서 생략 기호가 들어가요. 이게 텍스트 뷰의 기능이고요. 싱글 라인은 그런 설명을 드리자면 한 줄에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한 줄로 표현을 해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가지 말고 한 줄로 모두 싱글 라인으로 모든 걸 표현해라라는 거거든요. 그 공간이 부족하면 점점점이 자동으로 붙는다는 거, 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에 위에 걸 보시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하고 공박이 좀 남아있는데 달도록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게 에러가 아닌가, 이게 좀 뭔가 오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건 워드 래핑이라는 기능인데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될 때 단어 자체가 잘리는 거를 이렇게 잘리지 않고 단어 자체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만약에 달도하고 록이 내려가 버리면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어 중심으로 연결된 단어는 이렇게 내려쓰기가 자동으로 되는, 그게 워드 래핑, 그러니까 워드 단위를 이렇게 묶어서 다닌다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끝에 가면 잘리질 않고 워드 단위로 차라리 넣기가 부족하면 이렇게 내려쓰기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립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속성이 뭐냐면 일립이라는 게 일립티컬의 줄여 쓴 말 같아요. 그러니까 생략된 특정 문장에서 특정 부분이 생략된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일립 사이즈라고 하면 텍스트 내용 중에 생략된 부분, 생략된 그 사이즈만큼 어떻게 표현할지, 어디다 생략된 부분을 집어넣을지 이런 속성을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앞서 싱글 라인으로 설정했을 때 텍스트 내용이 길고 텍스트 뷰의 너비가 짧을 때 그때 이제 생략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점점점 같은 게 생겼죠. 그걸 어떻게 할지에 제어하는 그런 속성이에요. 먼저 XML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텍스트 뷰를 집어넣고, 일립 사이즈를 총 네 가지 속성 값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각각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싱글 라인 true라고 하고 내용이 길어요. 이게 사이즈, 그러니까 위드스는 200dp로 해서 좀 짧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립 사이즈를 스타트라고 이제 속성 값이 있는데 스타트라고 설정을 하면 긴 글 중에 뒤에서부터 채우고 앞에 생략 기호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 일립 사이즈 스타트라고 하면 긴 길 중에 뒤에서부터 이제 글을 적고 그 나머지 부족한 공간은 점점점으로 처리한다. 자, 다음은 미들이라고 했는데요. 미들은 이제 앞, 뒤로 채우면서 중간에 모자른 공간은 점점점으로 처리한다. 생략 기호를 이걸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나올 건 뻔하죠. 엔드. 엔드는 이제 끝에다가 처리할 거. 이게 디폴트죠. 자, 마지막으로, 일립 사이즈가 마키라는 게 있어요. 마키라고 하면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이 아니고 점점점, 그러니까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흐려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일립 사이즈 중에는 총 4가지 속성들이 있고요. 스타트, 미들, 엔드, 그 다음 마키. 4가지 속성, 의미하는 바는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울 속성은 일립 사이즈 속성값 중 마키와 관련이 있어요. 마키 속성은 이제 싱글 라인으로 됐을 때 끝에 부분을 이제 좀 뿌옇게 뒤에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생략 기호로 좀 뿌옇게 처리하는 페이드 아웃 효과를 줬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좀 더 다른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페이드 아웃 된 효과가
사실은 이제 특정한 기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지금은 싱글 라인으로 설정했고요. 일립 사이즈를 마키라고 설정했어요. 그러면 글자가 이제 좀 많이 제가 적었다고 했을 때 끝에 페이드 아웃 효과가 나겠죠. 근데 여기서 마키 리피트 리밋이라고 해서 1이라고 주면 지금 이 속성을 설명하는데요. 1이라고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글자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았던 뒤에 부분이 생략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 페이드 아웃 효과는 이렇게 끝에 지금 흐르기 위한 준비 단계를 이렇게 표현 효과가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키 리피트 리밋 1이라고 주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자동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안 보이던 글도 흐르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마키예요. 자, 글이 좌측으로 흐르게 되고요. 자, 마키 리피트 리밋 속성 값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횟수 상수로 그냥 한 번 흘려라, 2번 흘러라, 3번 흘러라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마키 포에버라고 치면 마키 언더바 포에버라고 설정을 하면 글이 계속 흘렀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글이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갔다가 또 첫 글자부터 계속 흐르는 거죠. 무한 반복해서 흘러요. 근데 만일 이 마키 리피트 리미트 속성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3번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를 적으면 횟수만큼, 안 적으면 기본 3번만 흐르고 마키 포에버라면 무한정 계속 반복해서 흐르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이전 예제를 실습해 보셨으면 제가 아무것도 안 적어도 3번이 안 흐를 거예요. 그냥 끝에 이렇게 투명 페이드아웃 된 효과만 생기고 흐르진 않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바 소스에서 텍스트 뷰, 이 텍스트 뷰를 이제 참조해서 set selected true라고 설정을 해야지만 이 글이 흐르기 시작해요. selected라는 말은 이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다라는 의미거든요. 또 왜 이런 그 설정을 꼭 해줘야 되는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텍스트 뷰는 선택된 상태에서만 글이 흐를까? 앞에 그 selected true라고 설정을 해야지만 글이 흘렀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보면 보통 이런 그 텍스트가 흐르는 경우는 이렇게 리스트로,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 뷰라는 건데 뒷장에 나중에 저기 뒷장에서 설명이 돼요. 리스트 뷰에 대해서는. 어쨌든 리스트 뷰에 이제 각 항목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각 아이템의 긴 글자를 표현할 때 글이 흐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전체가 흐르면 굉장히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특정한 곳을 집중해야지 편한데 이렇게 여러 군데 글이 다 움직이면 되게 정신이 없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거는 이 아이템 중에 리스트 아이템 중에 특정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그 터치를 이용해서 특정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이 부분만 흘러주는 게 가장 적합한 거죠. 그래서 텍스트 뷰는 이 selected, 이게 바로 selected인데 어떤 아이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selected라고 하는데 이런 선택했을 때만 글을 흘려주는 게 보기가 좋아요. 이건 말고도 메뉴 같은 경우 좌측에 이렇게 탭처럼 메뉴처럼 생긴 거는 이렇게 탭을 선택했을 때 그 텍스트 탭에 해당하는 문자열만 이렇게 흐르는 용도로도 많이 써요. 그때 이제 탭이 선택됐거나 이 아이템이 선택됐을 때 이 상태를 selected 상태로 바꿔주고 글이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일립 사이즈의 마키, 이 설정을 간혹 이제 앱을 만들다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글이 안 흐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헷갈려요. 그 왜 안 흐르는지 모르고 막 찾아보게 되죠. 근데 이런 이유를 정확하게 그 선택된 상태에서만 흐르게 하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음에 이제 기억을 이런 많은 그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는 거죠. 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비티 속성이에요. 그래비티 속성은 그 뷰 그룹을 설명하면서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좀 지겨울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뷰 그룹에서는 자식 뷰를 정렬하는 기능이었어요. 중력 방향을 결정해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중력으로 쏠리도록, 그러니까 정렬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자식 뷰를 이제 중력 방향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모 뷰 그룹한테 레이아웃 언더바를 붙여서 나는 이렇게 정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근데 텍스트 뷰 내에 레이아웃이 안 붙는 이제 텍스트 뷰 자체의 속성인 그래비티가 또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마진과 패딩, 그 이전 강좌에서 배웠죠. 마진과 패딩의 차이와 좀 비슷해요. 자,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지금 텍스트 뷰의 영역은 그 초록색 영역이에요. 자, 노란색 부분은 부모 뷰 그룹의 영역이고 텍스트 뷰의 영역은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알아보기 편하라고 여기 백그라운드 색상을 둘 다 지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먼저 부모 뷰 그룹의 속성을 먼저 볼게요.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는 righ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정렬시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뷰 자체가 영역 자체가 우측으로 정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비티 속성은 뭘까요? 쉽죠? 텍스트 뷰 안에 영역 안에서 이제 자기의 컨텐츠, 텍스트 뷰 안에 자기의 컨텐츠는 뭘까요? 텍스트밖에 없잖아요. 그 텍스트를 그 영역에서 하단의 우측에 바텀 라이트에 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레이아웃이 붙은 거는 부모가 자식 뷰를 배치할 때 자식 뷰 영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자식 뷰 영역은 관여를 안 해요. 그 밖의 영역이죠. 그 전체를 말할 때 이렇게 우측으로 정렬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거고, 그 내부에 이제 영역이 자기 자식 뷰의 영역과 그 위치가 결정되면 그 안을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레이아웃 언더바가 안 붙은 텍스트 뷰 자체의 속성이 그래비티를 써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모든 뷰들이 그래비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텍스트 뷰 같은 경우는 텍스트 내용의 컨텐츠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자기 영역 안에서 이렇게 정렬할 때 사용을 많이 해요. 이 두 가지 차이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늘 앞서도 말하지만 이 레이아웃 언더바, 레이아웃 파람스, 그 부모 뷰 그룹한테 자식 뷰가 어디에 정렬해 주세요 요청하는 그런 기능들은 꼭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속성은요, 라인스, 그 다음에 민 라인스, 맥스 라인스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미리 XML 내용을 작성해 봤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제의 결과는 이러한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텍스트 내용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두 줄 정도 나오는 거죠. 자동으로 내려쓰기가 되고요. 거기서 민 라인 3이라고 했어요. 3이라고 하면 이 텍스트 뷰에 최대 3줄까지 최소 3줄은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 뷰에 높이가 최대 3줄이 지금 기본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근데 2줄밖에 안 되니까 2줄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대신 자릿수는 3자리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3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텍스트 뷰의 줄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좀 길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까지 제가 적었는데 지금은 3줄밖에 나오고 있지가 않죠. 이건 왜 그러냐면 맥스라인 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3줄까지만 표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뷰는 3줄 이상 되는 거는 더 이상 잘라버리는 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해서 라인을 3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라인을 3줄까지 3줄의 높이만큼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텍스트 뷰의 높이가 3줄이 됐고요. 글자가 2줄밖에 안 되더라도 최대한 3줄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글자가 되게 많을 때 라인스를 3이라고 하면
뭐 똑같죠. 뭐 최대 3줄까지만 표현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높이도 최대한 3줄만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지금 이 파란색은 좀 잘 안 보일 텐데 이 녹색 부분을 보시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맥스 라인 3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진 잘렸다라는 의미죠. 근데 생략기호 점점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싱글 라인은 기본이 싱글 라인이라고 설정을 하면 기본으로 끝에 점점점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싱글 라인이 아닌 경우는 꼭 싱글 라인 속성이 없는 경우는 일립 사이즈를 end로 설정을 하셔야지만 나타나요. 요게 좀 요걸 기억 안 해주시면 나중에 좀 헷갈리고 고생을 하시게 돼요. 꼭 세 줄 싱글 라인이 아닌 경우는 점점점을 반드시 end라고 일립 사이즈 end라고 주셔서 끝에 점점점을 붙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싱글 라인이 아닌 경우는 중간에 앞서 싱글 라인에서 배웠던 미들, 스타트, 뭐 이런 마키라는 그런 속성들이 있었잖아요. 모두 다 지원하지 않고 end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줄일 경우 중간에 점점점으로 나타나기도 애매하고 글자가 흐르는 것도 한 줄이면 흐르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여러 줄이면 글자가 흐르는 게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end만 지원되기 때문에 end의 경우 명시적으로 적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립 사이즈 end라고 적어줘야지만 뒤에 점점점이 붙고 안 적어주면 이게 그냥 안 나와요. 예, 이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속성은 라인 스페이싱 엑스트라와 라인 스페이싱 멀티플라이어 이 두 가지 속성인데요.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에 수직으로 배치된 텍스트 뷰, 자식 뷰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내용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속성은 이 줄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먼저 라인 스페이싱 엑스트라는 그 수치로 20dp만큼 줄 간격을 주세요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라인 스페이싱 멀티플라이어는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줄이 3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게 한 줄의 높이라고 했을 때 한 줄의 높이를 이제 3줄 정도로 간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줄이 이제 하나, 둘, 셋 빈 공간이 생기고요. 그 다음 줄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가 텍스트 뷰의 속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텍스트 뷰의 속성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나머지 앞으로 배우게 될 이미지 뷰, 뭐 다 뷰 자체의 속성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부담 없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